안녕하세요. 에스버프입니다. 프로토 승부식 69회차 이번 주말 회차인데요. J리그랑 분데스리가 경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J리그인데요. J리그 이 시미즈하고 이 교토 퍼플 상가 경기입니다. 이 두 팀 모두 1부 리그 잔류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그런 경기죠. 아직 리그가 많이 남아있긴 한데 강등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좀 승리가 필요해요. 시미즈는 현재 리그 11위고 교토는 14위에 처져 있죠. 교토는 이제 태풍 영향으로 인해서 경기가 취소되면서 이제 한 3주 만에 경기를 갖게 됩니다. 시미즈는 이제 최근 강등권이 있던 간바 오사카 원정에서 이 오른쪽 측면 자원, 이 카를리뉴스, 브라질 출신 공격수죠. 이 선수의 이제 활약으로 2대0 승리를 잡았고, 그러면서 이제 FC 도쿄 원정에 이어서 원정 2연승을 거뒀습니다. 지난 경기에서는 이제 밸런스가 좋은 이 가시와 레이솔 상대로 이 최전방 공격수 티아고 산타나죠. 이 산타나가 전반 초반 이 코너킥 상황에서 절묘한 헤더골로 앞서 나갔어요. 근데 아쉽게도 이제 후반 집중력이 좀 떨어지면서 동점골 내주면서 아쉽게 비기고 말았죠. 교토는 최근 5경기에서 3무 2패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. 태풍으로 경기까지 취소되면서 경기 감각도 조금 떨어졌죠. 8월 6일 홈에서 이 가시와를 상대로 이 뒷문을 좀 단단하게 잠그면서 역습을 노리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이 마무리 능력이 좀 떨어졌죠. 역시 이전 경기였던 이 간바 원정에서도 이 전반 초반부터 상대 지역으로 이제 공간 침투는 좋았는데 역시 골문 앞에서 마무리가 좋지 못했습니다. 결국 후반 종료 직전 이제 페널티킥으로 간신히 이제 1대1 무승부를 기록은 했죠.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 골 마무리를 위해서 브라질 출신의 이 알렌 카리우스하고 파울리뉴 이 두 명을 영입을 하긴 했는데 이 팀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. 이 경기는 뭐 시미즈의 승 아니면은 뭐 이게 뭐 핸디를 적용하면 무승부 혹은 이제 언더 이렇게 나올 골이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. 교토가 수비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도 시미즈가 확실히 우세한 경기를 가져갈 것 같아요. 그래서 시미즈의 승을 추천을 드립니다. 이 다음 경기는 이 나고야와 간바 오사카 경기인데요. 이 경기는 뭐 이번 회차 경기들 중에서 제일 확실한 경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나고야는 전체적으로 팀이 흔들림이 좀 없는 상황이에요. 특히 홈에서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이 간바의 수비 뒷공간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나고야가 예상 외로 많은 득점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아요. 이 나고야는 중원에서 이 이나가키와 이 실바가 확실히 공수 밸런스를 잘 잡아주고 있고 양 측면 이 소마 그리고 모리시타의 공간 침투와 수비 전환도 굉장히 수준급입니다. 지난 경기에 상대했던 이 주빌루 이아타한테는 조금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앞서 이 사간도스와의 경기에서도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. 사간도스가 이 강한 측면 압박을 펼쳤는데도 전혀 밀리지가 않았습니다. 간바는 지난 산프레체 히로시마 원정 경기에서 전반을 2대1로 앞서면서 이게 연패에서 벗어나나 했는데 이 후반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면서 후반 중반 이후 내리 3골을 허용하면서 또 후반 83분에 이제 교체 투입된 마츠모토에게 쐐기골까지 내주면서 2대5 아주 크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. 앞서 홈에서 치렀던 시미즈와의 경기에서도 후반 중반 이후에 측면 뒷공간을 내주면서 2대0으로 패했었죠. 현재 리그 17위 이 자동 강등권에 있는 간바 오사카는 이 전력을 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. 근데 좀처럼 경기력이 올라오지가 않죠. 일본 대표 출신 수비진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대표팀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 권경원 선수, 외국인 공격수 뭐 레안드루나 패트릭 등 절대 개인 기량은 떨어지지 않는데 이 뭐 팀 조직적인 부분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번 경기는 나고야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할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이제 분데스리가 경기인데요. 이 마인츠와 레버쿠젠의 경기입니다. 이 마인츠는 단단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2승 1무를 거두고 있는 마인츠죠. 그리고 반면에 레버쿠젠은 예상 외로 개막 후 3연패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. 마인츠는 지난 경기 전반에 좀 고전을 했는데 후반 내내 몰아붙인 끝에 추가 시간 우리 이재성 선수의 극적인 헤더골로 승리를 챙겨왔죠. 공격력은 좀 답답하긴 했는데 역습 상황에서 이 측면을 이용하는 플레이와 이 주포 카림 오니시와의 결정력은 좀 주목해 볼 만합니다. 레버쿠젠은 지난 라운드 이 호펜하임과의 경기에서 수비 불안과 결정력 부족으로 인해서 또다시 패하고 말았죠. 전반 2실점하면서 경기가 풀리지 않자 이 세오안의 감독이 후반 시작과 동시에 이 프림폰과 디아비를 공격적인 윙백으로 사용하는 이 백스리 전술까지 꺼내 들었는데 이 뭐 믿었던 공격수 아즈문이 이 팀 동료 이 시크의 결정적인 슈팅을 걷어내는 어이없는 장면만 연출하면서 추가골을 내주고 다시 포백 형태로 전환을 했습니다. 레버쿠젠이 그동안 이 백스리를 가동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이 세오안의 감독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. 이 경기는 이 마인츠의 승리를 예상을 합니다.
그 단단한 수비력을 가지고 있는 마인츠이기에 승리가 절실한 레버쿠젠에게 쉽게 득점을 내주지 않을 공산이 크고, 이 마음 급한 레버쿠젠의 뒷공간을 쳐낼 수 있는 이재성과 오니시오라는 걸출한 공격 자원이 있기 때문이죠. 마인츠에게 유리한 흐름으로 경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다만 레버쿠젠이 수비 라인을 정비하고 침착하게 경기를 펼친다면 뭐 객관적인 전력상에서는 레버쿠젠이 앞서 있기 때문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. 레버쿠젠 선수들이 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경기장에 들어서느냐가 경기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경기는 마인츠가 이길 것 같긴 한데 안정적으로 마인츠 핸디 승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다음 경기는 이 호펜하임과 아우크스의 경기인데요. 이 레버쿠젠에게 완승을 거두면서 이제 연승을 달리고 있는 호펜하임이죠. 그리고 홈에서 이재성 선수에게 극장골의 아쉬움을 삼켰던 아우크스입니다. 호펜하임은 이 퇴장 변수가 있었던 1라운드를 제외하면은 경기력과 결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내고 있죠. 특히 찾아온 기회를 잘 살려내면서 3경기 만에 무려 10골을 터뜨리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우쿠스는 지난 마인츠전에서 좋지 못한 경기를 했습니다. 이 전반 초반 이 데미로비치의 원더골이 터지긴 했는데 경기 내내 기회를 거의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이 기대 득점값이 0.31에 그치는 부진한 모습이었죠. 이 기키에비치 골키퍼가 아니었다면 대량 실점하면서 패했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수비력 또한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. 공격과 수비 모두 아우쿠스 흐름이 좋지 않아요. 이 경기는 호펜하임의 승리를 예상을 하는데요. 호펜하임의 흐름이 워낙 좋기도 하고 이 아우쿠스의 경기력이 워낙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기케비치 골키퍼의 신들린 선방쇼 외에는 기대할 수 있는 아우쿠스의 변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. 다음 경기는 이 브레멘과 프랑크푸르트의 경기인데요. 지난 라운드 도르트문트에게 극적인 역전 우승을 거둔 이 브레멘과 켈른과 아쉬운 무승부를 거둔 이 프랑크푸르트의 경기죠. 브레멘은 지난 경기 후반 추가 시간에만 2골을 터뜨리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. 2라운드 슈투트가르트전과 같이 후반 추가 시간에 경기 결과를 바꾸는 이 뒷심을 발휘했죠. 특히 리그 최강팀 중 하나인 이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예상외로 이 적극적인 압박을 시도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. 이 단단한 3백 라인과 복귀한 이 크리스찬 그로스를 중심으로 한 중원의 수비력을 통해서 도르트문트의 중앙 공격을 억제하고 빠른 공격 전개를 통해서 도르트문트보다 2배 이상 더 많은 슈팅을 기록했습니다. 이 경기력 면에서도 도르트문트의 앞선 모습을 보였죠. 이 주포 니콜라스 풀크러그를 중심으로 한 이 브레멘의 이 공격력은 지금 승격 후에 치른 3경기에서 7골을 터뜨리면서 분데스리가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프랑크푸르트는 지난 2라운드에서 주전 수비수 이 알마미 투레가 부상을 당하면서 이번 3라운드에서는 백포로 경기에 나섰죠. 유벤투스에서 영입된 왼쪽 수비 루카 펠레그리니가 데뷔전을 치렀고 몇몇 장면에서는 번뜩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프랑크푸르트 전체적인 팀의 경기력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. 카마다 다이치의 회심의 프리킥으로 득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주중 유로파 컨퍼런스 일정의 여파로 몸을 잔뜩 웅크린 켈른의 수비를 효과적으로 공략하지 못했죠. 3-5-2에서 이 4-2-3-1로 변화된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는데 공격 전개 시 중앙에만 밀집하면서 포메이션 변화 이유를 찾아내질 못했습니다. 이 경기는 이 브레멘의 승리를 예상을 하는데요.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에서 우승하면서 이 장밋빛 미래를 꿈꿨던 프랑크푸르트인데 이 팀 전술의 핵심이었던 이 코스타치의 이탈 그리고 수비의 핵심 마틴 헌터에과의 은퇴로 뭐 경기력이 전력 약화가 너무 커진 상황입니다. 반면 브레멘은 도르트문트를 잡아내면서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주목받는 다크호스로 떠올랐죠. 도르트문트전에 좋은 경기력을 이어간다면 이번 경기에서도 승리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5경기 하면은 13배입니다. 그래서 이번 주말 경기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. 저희는 다음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